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예전에 아팠던 분 유병자라고 하죠. 이렇게 병력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보다 앞으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란 예상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요즘엔 보험회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등장한 건데요.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각종 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면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예. 어떻게 좀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아무래도 이번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예. 많이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좀 청소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추석을 보내시겠다. 예, 약관이나 읽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에도 일을 하십니까? 일이 아니라 그냥 공부? 좋아하는 거니까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 유병자 보험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가요? 과거에 있었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험회사들은 아팠던 분들보다는 건강한 분들의 계약을 이제 받고만 싶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판매 대상을 넓히지 않으면 경영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보험 계약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험회사들은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보험들을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상품명에는 간편보험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편보험이요? 네, 예. 초간편보험, 더 간편한 보험 이런 식이죠. 아니, 왜 그러면 이 보험을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건 다 고지 의무 때문인데요. 예.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청약서에는 과거 병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걸 고지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그 과거 병력을 묻는 고지사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청약서 고지사항을 간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병력이 있어도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병력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병자 보험의 상품명을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입 대상 중심으로 보면 유병자 보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그 유병자들이 고지사항을 많이 적지 않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간편보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병자 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많은데요. 예. 특히 크게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암 진단 특약, 심근경색 진단 특약, 뇌출혈 진단 특약 이런 진단 특약 위주로 세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당뇨병이나 심각한 질환을 앓았던 분들도 사망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손해보험 회사들은요. 사망보험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생명보험 회사들이 보장하는 각종 진단보험금 외에도 보장의 범위를 좀 많이 넓힌 뇌혈관 질환 수술 특약, 심혈관 질환 수술 특약, 각종 입원 수술 특약들 그리고 간병인 지원 특약까지도 세팅해서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유병자 보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사께 더 좋습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사망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상품이 좀 더 적절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장받으시려면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유병자 보험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에서 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인가요? 칼국수에는 칼이 없잖아요.
붕어빵에도 붕어 없잖아요. 예, 갑자기, 예.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그런지 유병자 보험인데 예.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유병자 보험도 많습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고 판매하고 모르고 가입해서 참 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한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유병자 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할 때 보니까 청약서의 고지사항이 아주 간단해요. 예, 예. 보험 가입하기 직전 2년 전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있으면 고지해라.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니까 고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마음 편하게 그야말로 편하게 이제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뭐 관상동매라고 하는데요. 그 심장 카테터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예. 이런 경우 이분이 가입한 유병자 보험에서는 그 카테터 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할까요? 해야죠.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아까 전에 그 의무를 또 위반한 게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예. 2년 내에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3년 전이었잖아요. 굉장히 정색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병자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예.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 간편보험이라는 이제 똑같은 제목을 달고는 있지만 예. 유병자 보험들이요. 근데 유병자 보험들의 약관을 좀 살펴보면 그 보험금 지급 조건은 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병자 보험을 보면요. 약관을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그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는 유병자 보험은 보험 기간 즉 그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받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례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수술을 한 거죠. 재발을 해서. 예.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회사들도 약관을 보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일 네. 질병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게 새롭게 발생한 거면 지급하는데 예. 과거에 진단됐던 것이 재발하거나 이러면 과거에 진단된 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조항들이 약관에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그분은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못 받죠. 예. 네,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모든 유병자 보험이 다 이런 겁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유병자 보험이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예. 다행히 그렇지 않은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 어떤 유병자 보험은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요 부분 이런 단서 조항이 약관에 없기 때문에 예.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후에 그 질병으로 치료하거나 수술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 똑같은 유병자 보험이라도 약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유병력을 보장하고 어떤 거는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런 건 소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아니 소비자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보험 상품, 유병자 보험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예. 설계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설계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적절히 가르치지를 않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유병자 보험이 모두 이제 싸잡아 욕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질병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험 사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험 사고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게 대전제인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먼저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만약에 다시 급성 심근경색증 재발을 해서 그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예. 어떤 유병자 보험도 그건 지급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이라는 그 보험 사고는 예, 예.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있었으니까 예. 그건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의 분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지만 재발을 해서 유병자 보험 가입한 다음에 수술을 하셨잖아요. 예. 그 수술이라는 보험 사고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될 수 있고 보험금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예.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지만 거기까지는 지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약관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만 예, 예. 뭐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보험금 지급을 막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보험 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3845번님. 9년 전에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험 가입할 때 얘기했더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5년 지난 병력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지금 가입한 유병자 보험을 해지하고 일반 다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지금 가입하신 유병자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꼼꼼히 장단점을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5년 지난 건 고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5년 진단받은 시점은 5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후로 뭐 예를 들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거나 예.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거나 만약 암에 대해서 그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5년 이내에 복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416번님. 작년과 재작년에 고혈압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은 한두 번 먹고 안 먹은 상태인데 실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반적인 실비보험이라면 뭐 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요즘은 유병자 보험, 실비보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병력을 고지했을 때 계약이 인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984번님, 도수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비 청구했는데 너무 일부만 나왔습니다.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실손 의료비 자기 부담금 또는 병원 공제 금액이라며 3분의 1가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하셨네요. 실비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실비보험 가입을 뭐 예전에 하셨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2017년 이전에 하셨다 하면은 도수 치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뭐 조금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보장받으시는 게 맞고요. 예. 그 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뭐 별도 특약을 가입한 경우면 보장을 받거든요. 예. 근데 뭐
17년 이전이든 이후든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예. 그건 계약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149번님께서는 유병자 보험 가입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위암이 재발했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면 이 수술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 위암이 예.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위암이고 예. 그 위암의 재발이거나 잔존암이거나 전이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네. 그러면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서 위암 말고 혹시 뭐 전이 돼서 다른 암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른 암이 전이 됐어도 전이 된 암은 그 원래 있었던 암으로 보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단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이가 돼서 다른 부분을 수술을 했다. 예. 그 경우는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수술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보험사들은 그 암에 대한 어떤 치료나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모든 유병자 보험은 암에 대해서는 예. 그게 어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거 상관이 있다면 그러면 수술이든 입원이든 항암 치료든 진단이든 다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유병자 보험도 가입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하게 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물론이죠. 뭐 다른 보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유병자 보험은 특히나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예. 더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201번님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흉터가 좀 심해서요. 그런데 실손보험사마다 피부과 치료를 보험 처리해 주는 곳도 있고 안 된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예뻐지려는 것은 맞지만 수술 흉터 같은 경우 일반 피부과 레이저 치료와는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예뻐지려고 하셨다라는 부분도 이제 꼼꼼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만약에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정상적인 부분으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용 관련된 수술이라면 예. 그건 일종의 재건 수술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예. 다만 그냥 특별한 질병이나 뭐 사고가 아닌데 말씀하신 그대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미모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면 그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보험입니다. 아, 수술 흉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그 수술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질병이나 사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 외모 개선 목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